안녕하세요. T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발행위 허가로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면 공로가 된다 입니다. 질문: 잡종지를 5개 대지로 분할하여 건축 신고하면서 그 진입로를 분할 개설하여 그 도로 지분을 5채 소유자에게 무상 증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로 다시 건축 허가를 신청하니 무상 증여한 과소 지분 소유자의 사용 승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답변을 드리면, 지목이 도로라도 건축법 도로는 아니지만, 건축법 도로는 이제 공로이거나 아니면 법정도로, 그 행정청의 지정도로 이런 것을 말하죠. 아니지만 건축법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정한 너비 구조 기준에 맞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분할하여 포장하고 준공한 후 도로로 지목 변경을 하였다면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지 못했더라도 비도시 면적은 못하니까 말입니다. 또 6m에서 8m의 통과도로로, 그러니까 마을 안길로 사용하고 있다면 사유라도 사용 승낙이 필요 없는 공로이므로 다음 절차로 공로 여부를 검토하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건축허가는 접도 의무가 충족되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접도 의무를 부여한 입법 취지는 건축물 이용자의 편의와 긴급 차량의 통행로 확보라고 대법원 916, 8319 등에서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에서 진입로 문제는 접도 의무 법 규정에 맞게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건축법 2조의 지정도로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정도로를 만들려면 말입니다. 그러나 국유인 경우나 이미 마을 안길이 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허가권자가 말입니다, 건축허가에서 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도로 지정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대법원 982, 18299 등에서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건축법에서 위와 같은 건축물의 대지 접도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 피난상, 방화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 보존케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여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이게 입법 취지입니다. 또 건축법 소정의 도로에 접해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건축법 제2조 1항 11호 건축법 도로에 접해 있지는 않지만 하상도로나 제방위의 도로를 이용하면 간선도로로 진입할 수 있으므로, 공로 2차선 정도 되는 이 공로를 말합니다. 물론 건축법 도로도 포함하고 말입니다. 진입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건축법 44조 1항 단서에 의한 기차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은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이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해당하고, 위 하상도로가 장마 시에 일시 침수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고 982, 18299에서 대법원이 판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권 해석은 지금도 유효한 것이죠. 건축허가는 개발행위허가 의제에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에는 개발행위허가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아주 의무적으로 의제 처리되는 거고,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허가청은 건축신고에서 개발행위허가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의제되는 수리를 요하는 건축신고는 계량행위라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비도시 면적이므로 건축법 44조에 47조가 배제됩니다. 그러니까 44조의 접도 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발행위허가에서 대지의 진입로를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의 접도 의무는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 개발행위허가의 기반시설인 도로가 확보되어야 하죠. 국토계획법 57조 1항에 따라 대지의 진입로는 허가 신청자가 확보해야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규정되어 있는데
개발행위허가의 진입로는 건축법에 맞게이고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는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에 위임된다고 별표 1의 2에 돼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별표 1의 2 개발행위허가 기준 국토계획법 시행령 56조 1항의 그거 1. 분야별 검토 사항 그래서 기반시설 대지와 도로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 없는 것은 개발행위허가로 볼 수 있지만 개발행위허가와 건축법하고 달리 해석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법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2.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도로는 건축법 도로를 말합니다. 대해서는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는 도시군계획조례의 진입로 규정을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허가를 해야 되고 비도시 면적이니까 건축법의 진입로는 적용되지 않고 말입니다. 그러나 건축법 도로 지정을 의무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때 도로 기준은 너비 구조 기준과 통행권 확보입니다. 통행권이라는 것은 꼭 소유권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사용 승낙도 포함되는 것이고 또 뭐 통행지역권이라든지 주유토지 통행권이라든지 이런 그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민법에 의해서 확보돼 가지고 또 그게 너비 구조 기준에 맞거나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공로로 제공을 했거나 허가를 받아서 만들어져 가지고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된 이런 것도 통행권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원칙은 5,000제곱미터 미만은 너비 4m 이상이나 비도시 지역은 현실적으로 4m 이상이 어려우므로 법제처 12-0559의 요건에서 가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너비 4m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3m 내외로 규정이 돼 있죠. 그리고 조례에 없으면 개발행위 운영 지침이 보충되는데 지침에 의하면 1,0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과 일종군생 농림업용시설은 마을 한길 및 농로로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7, 8m이기 때문에 너비 구조 기준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통행권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로는 허가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국토계획법이라고 하는 공법, 그러니까 행정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허가권자는. 그래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는 법원도 존중을 하지만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대해서는 법원이 잘못된 처분, 잘못된 허가는 취소하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허가권자는 국토계획법 57조에 따라 허가 신청자에게 진입로를 확보하라고 할 수 있으나 국공유인 도로 또 사유인 마을 한길 농로 등이 이미 공로가 되어서 일반 공중의 통로가 됐다면 여기는 뭐 더더욱 통과도로이고 포장돼 있고 6m, 8m가 돼 있고 뭐 이런 것들로 봐서 충분히 공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용 승낙의 필요 여부는 법령 및 지침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허가권자는 헌법과 민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유인 경우에는 말입니다. 즉 마을 한길 및 농로가 사유인 경우 헌법 23조에 따라 그 현황도로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이 우선이고 또 소유자가 스스로 제공했거나 아니면 허가를 받아서 만들어졌거나 뭐 이랬다면 주민들의 통행권도 허가권자는 보호해야 하므로 이제 그게 공익이죠. 그래서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과 주민들의 통행권 보호를 허가권자는 비교 교량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유권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때 개발행위 허가 등으로 개설된 도로는 소유자, 전소유자를 포함합니다.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되고 부당이득도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공로이므로 이것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권자의 재량권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에 비교 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 여기서 타인이란 사인뿐만이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타인이
그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88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유권 해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전원합의체 판결이니까 이 판결 법리를 지자체는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 의견에 대한 포기 법리에 대한 보충 의견을 보면 이렇게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소유자의 포기 법리는 소유자가 어떤 형태로든 이익과 편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그런 경우라 하면 첫 번째 재산상의 이익, 분양을 했다면 분양을 한 사람은 수분양자한테 도로를 개설해 줄 의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로 통행을 하게 해줄 의무가 있다라고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원주택단지 내부의 도로가, 내부 도로가 그 도로가 사유인 경우, 그러니까 분양업자 것이라면 당연히 그건 공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행정적 이익, 허가 등으로 만들어진 도로는 행정적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포기법리에 해당된다라고 대법원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허가로 만들어진 도로니까 당연히 포기법리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고, 또 새마을 사업이나 마을 자조 사업 등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개설된 도로는 포기법리에 해당된다. 그로 인해서 교통도 편리해졌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건축법 도로로 지정이 돼서 행정상 이익을 받았고, 또 가족의 교통이 편리한 경우에도 포기법리에 해당된다고 했으며,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개설된 도로이고 포장돼서 마을 안길로 이미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매수한 경우에는 포기법리에 따라야 하고 배타적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허가권자가 비교 교량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 네 번째, 소유자의 배타적 수익 사용권의 포기 제한을 이제 확인해 보면, 이 도로는 5채 건축 신고 및 개발행위 허가에서 분할되고 지목 변경해서 공로로 제공하기 위해서 5채 대지 소유자에게 무상 증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큰 한 필지를 쪼개서 5사람한테 팔면서 5사람한테 그 도로 지분도 조금씩 줘야 매도가 될 수 있고, 또 매수자도 그걸 원했기 때문에 무상 증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초에 이 도로는 마을 안길로 쓰자고 전부 합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로로 봐야 된다는 거죠. 당시에 비도시 면적이라서 건축법도로 지정하지는 못했지만 지분권을 무상 증여한 것이라도 그 지분권자들, 현재의 지분권자들도 공로로 사용할 것에 대한 동의를 했고, 또 포장된 것을 알고 취득한 것이므로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법리에 따라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상의 권리가 제한되면 지하도 제한된다고 전원합의체에서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도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러니까 도로가 아니라 뭐 지하에다가 어떤 매설을 한다, 상하수도 매설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얘기죠. 또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그러니까 아까 비교 교량해서 제한된다라고 해석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누가요? 소유자가 주장해야 되는 거죠. 현재 소유자가, 지분권자가 나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주장해야 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건 명확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도로로 만들어서 5집이 같이 쓰자라고 동의해서 개설돼 가지고 그걸 지분을 일부 잘라서 준 것이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리가 없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하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반수 지분권자에게는 처분 권한은 없지만 단독 사용권이 있습니다. 민법 265조와 대법원 2022-9738 등의 유권 해석하고 있죠. 그러므로 허가청은 소수 지분권자로부터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피소되지 않지만
혹시라도 그게 걱정이 된다면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서를 확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서도 필요 없이 공로로 보고 허가를 해주면 되지만, 그래도 혹시 소수 지분권자가 문제를 삼을 것이 걱정이 되면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서만으로 허가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판례 읽어보겠습니다.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 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 관리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 관리 방법에 적부하다 할 것이다. 다섯 번째, 또 허가 신청자, 지금 허가 신청자한테는 통행 자유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을 안길은 원래 한 필지 530번지를 여러 차례 걸쳐서 분할하면서 최근 개발행위로 개설된 통과도로입니다. 이 마을 안길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전부터 원래 한 필지를 여러 개 이렇게 쪼개는 과정에서 최근에 개설된, 그것도 개발행위로 개설된 통과도로입니다. 그래서 소유자도 통행을 막을 수 없는 공로인 거죠. 과반수든 뭐 소수 지분이든 소유자도 통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즉 원소유자가 수분양자를 위해서 공동사용을 조건으로 개설한 도로이므로 지분 소유자들도 수인해야 될 사회적 제약에 해당됩니다. 민법 제2조의 권리남용에 해당될 수 있고, 이런 도로를 통행을 방해한다면 말입니다. 형법 185조의 일반교통 방해죄에 해당돼서 누구도 막을 수 없으므로 허가권자는 건축법 44조에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공익실현입니다. 그런데도 허가청이 사용락을 고집하면 질의, 고충민원, 행정심판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선 대법원 판례 하나 보겠습니다. 대법원 2021-242-154 불축등 다수인이 일반 공중 통행에 공용된 도로, 즉 공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고,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해서만 그 도로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가 해당되며, 그 침해를 받은 자로서는 그 방해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통행방해행위 금지를 소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통행방해 금지 소송을 하면 승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어쨌든 막을 수가 없다. 여러 가지 이유로 형법상도 그렇고 민법상도 그렇고요. 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권리남용이거든요. 본인도 스스로 도로로 쓰겠다라고 다섯 집에서 하면서 소수 지분을 가져갔는데 지금 그 도로를 방해할 권리가 있냐는 거죠. 권리남용인 거죠. 본인이 쓰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허가청이 잘못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건축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접도 의무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건축물 대지의 진입로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허가해 줄 수 있다라고 대법원이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번 사례 정리하면 허가권자가 건축법의 접도 의무 입법 취지와 개발행위 허가에서 진입도로를 확인하는 목적은 허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공익을 허가권자가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도시 면적의 개발행위 허가는 기반시설인 마을 안길이 긴급 차량의 통행로가 될 수 있는 공로 여부만을 판단하면 되고, 과다한 요구는 위법이 될 것입니다. 다섯 채가 공동사용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개설된 공로이므로 동의가 필요 없고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법령 의무가 아닌데도 건축법 도로를 지정하기 위해 또는 배타적 사용권이 폭이 제한된 공로인데도 사유이므로 지분권자 모두 사용락을 요구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공식적으로 질의하고, 물론 질의도 날카롭게 정확히 질의를 해야 되겠죠. 그 답변을 받아가지고 다시 감사부서에 고충민원 내고 상급기관에 고충민원 내고 국민권익위에 고충 내는 방법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곧바로 행정심판을 받고 또 행정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